반갑습니다. 부동산 투자 여행의 박일입니다. 지난 시간에 강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이해를 하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화폐 증가율은 연평균 7, 8% 정도, 연평균 임금 인상률은 2 내지 3%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과연 그러면은 우리가 월급을 받아서 실물 자산을 과연 살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제가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월급 받아서 생활비 쓰고 언제 돈을 모아서 실물 자산에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역사가 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노동 생산성은 자본 생산성을 절대로 따라잡지 못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중에 많은 책을 보면 부자들 중에서 절반은 부채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돈이 많으니까 그렇겠죠. 그러나 자수성가한 절반의 부자는 부채를 활용해서 자본을 불리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우리가 감내할 정도의 수준이라면 부채를 활용해 보라는 것을 저 역시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나라의 수많은 지역과 도시에는 개발 계획들이 다 있습니다. 크고 작은 개발 계획이 현재 진행 중에도 있고 지금 또 계획이 또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국토종합계획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앞에서 강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국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입지와 시설 규모에 관한 목표, 지침이 될 사항의 종합적이고 기초적인 장기 계획인 것이 바로 국토종합계획인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국토종합계획은 현재 5차에 걸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처음 듣는 분들은 좀 생소하게 생각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이라도 알고 있어야 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가치를 알 수 있고 또 앞으로 어느 곳에 투자를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윤곽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이해가 충분히 가도록 저는 쉽게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종합계획을 내용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는 모르지만은 최소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종합계획 정도만큼의 윤곽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메모를 준비하시고요. 먼저 1972년부터 1981년도 이때가 바로 1차 국토종합계획이 수립되었던 시기였습니다. 이 1차 국토종합계획의 내용의 핵심 내용은 성장 기점을 개발 방식으로 공업 기반의 조성과 교통 거점 확충 등과 같이 국토 관리 체계를 확보하는 것이 주요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정부 측을 중심으로 인구와 산업이 집중되는 결과를 가져왔고 이로 인해서 지역 간의 격차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1982년부터 1991년까지 제2차 국토종합계획은 1차와는 완전히 다르게 광역개발 방식으로 수도권 인구 억제라든가 지방경제 육성으로 국민복지 향상 등을 주요 핵심 내용으로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1992년부터 2000년까지는 3차 국토종합계획이 시행됐죠. 이때는 국가의 균형 발전 개발 방식으로 해서
지방 경제권의 육성과 수도권의 기능 분산과 서해안 산업시대의 조성과 고속 유통망 구축 사업으로 국민 복지 향상과 통일에 대비한 국토 기반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라는 것이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2001년부터 작년까지 2020년까지가 바로 4차 국토종합계획이었습니다. 이때 4차 국토종합계획의 핵심 내용은 상생하는 균형 국토와 경쟁력 있는 개방 국토, 살기 좋은 복지 국토 추진으로 해서 지역 간의 통합과 국토의 균형 발전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자, 올해인 2021년부터 2040년까지의 5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은 2020년 작년 말에 국토부와 대통령의 승인이 났죠. 자, 우리나라 국토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조금이나마 윤곽을 잡았을 거로 생각합니다. 메모한 내용을 가지고 과거 어떻게 우리나라가 발전되었는지를 한 번쯤 생각을 해 보시면은 충분하게 이해가 갈 겁니다. 자, 국토종합계획. 자, 10년에서 20년 사이로 추진되는 국토종합개발계획 사업들은 하나씩 현재 목표를 달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디를 투자해도 땅값은 오릅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보다 더 오를 지역 또한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죠. 중장기적으로 급등하는 지역을 찾아내는 것이 투자에 따른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토지는 반드시 가격이 오를 지역을 찾아서 투자를 해야 되겠죠. 과거에 우리가 경제 성장이 한참 발전될 그 시기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어느 지역에라도 땅을 투자하면 돈을 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거는 앞으로 절대 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 그러면 과연 토지 가격이 오를 지역은 어디일까요? 그것을 알면 투자하기가 쉽고 수익도 당연히 많이 나겠죠. 자, 어딜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토지 가격은요, 그 땅을 밟는 사람들의 수에 비례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을 찾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이 어디겠습니까? 결코 어렵지 않죠. 행정자치부의 통계라든가 통계청 자료를 참조를 해서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하면은 어느 지역의 인구가 증가하는지를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은 지가가 계속 상승합니다.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은 무조건 피해야 됩니다. 인구 증가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뭘까요? 바로 일자리입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인구는 증가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따라서 향후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을 찾으면 분명히 성공할 것입니다. 양질의 일자리 공급은 정부기관의 이전이나 정부나 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무실이나 공장을 건설함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이 일어나는 곳이 되겠죠. 정부가 사업을 주도함으로써 형성되는 도시라든가 시설로 인해서 인구가 증가하는 곳으로는 대표적으로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신도시 지역과 또 인천국제공항이라든가 평택항이라든가 또는 부산신항이라든가 대규모의 관광개발 계획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이 대표적입니다. 또 정부의 기본 계획에 의해서 생기는 교통 여건 개선 사업도
상당히 잠재력이 있는 지가 상승 역할을 합니다. 부자들은 부동산 개발 정보에 많이 알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 어떤 국가 철도 계획이 있는지, 전철 계획이 있는지, 경전철 계획은 어떻게 재는지 등 교통 개선 지역도 계획이 가시화되면서 주변 지가를 견인할 정도로 힘이 크다는 것입니다. 자, 국가 사업은요, 공사가 진행되다가 중단되다가를 반복합니다. 그러나 국가 사업, 다른 말로 국책 사업은 결국 목표를 달성합니다. 한마디로 시간만 좀 늦을 뿐입니다. 1차 잘 아시겠지만은 국가 사업의 소문 전에 투자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일반 투자자분들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시장을 항상 관찰하고 있으면은 언제나 좋은 급매물은 분명히 나옵니다. 그때 진입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들어가느냐도 그거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실천입니다. 실천만이 수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업이 주도하는 사업으로 인해서 창출되는 대규모 일자리 또한 인구를 증가시키는 큰 요인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지가가 다른 것보다 많이 오르게 돼 있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라든가 현대자동차라든가 LG전자, 포스코 등이 대표적이죠. 이런 지역, 즉 수원이나 평택, 울산, 용인, 화성, 파주, 포항, 순천 이런 데는 일자리가 많은 것이죠. 그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죠.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곳은 반드시 분명히 지가가 오르게 된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기업 입장에서 부지 확보를 위해서 지가가 움직이기 전에 많은 땅을 확보해야 되겠죠. 따라서 그 많은 땅을 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기업들은 조용히 말없이 진행을 합니다. 그러나 인허가 문제라든가 민심 등을 고려해서 어떻게 합니까? 완전하게 비밀을 오랫동안 유지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죠. 그럴 때 용기 있는 결단을 하면은 엄청난 부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미 개발이 많이 진행되고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는 그렇게 수익 창출이 많지 않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개발 계획 이전 소문 단계이거나 초기 발표 단계에서 진입하면은 문제는 완전 달라지죠. 오르는 단계가 오면은 반드시 오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투자자들이 현실적으로 소문에 투자하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개발 계획이 하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과연 될까 안 될까? 이것저것 투자를 하지 않으면서 모든 타이밍을 다 놓치죠. 결코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핵심은 바로 뭐다? 바로 꾸준한 공부를 한 분들과 공부를 하지 않은 분들의 차이점이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땅값이 오를 지역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국토종합계획 다음으로 도시군 기본계획을 봐야 한다고 앞의 강의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노후 대비를 위한 준비 4강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듣는 분들은 이 역시 어렵게 생각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메모하시면서 강의를 들으시면 충분히 쉽게 이해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 강의는 어느 지역에 투자하라, 투자를 강요하는, 투자를 유도하는 강의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 자신이 능력을 키우는 그런 강의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은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이나 계획은 가다섰다를 반복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결국은 목표를 달성합니다. 그리고 대기업들이 추진하는 사업도 정부 주도 사업보다는 한 단계 아래이지만은 많은 곳에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늘어나는 곳에 대한 정보나 소문이 있으면은 무조건 관심을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인터넷상이나 언론에서 어느 기업이라든가 또는 국책 사업이 어디에 진행된다라고 하면은 인터넷에 그냥 들어가면 됩니다. 옛날처럼 복잡하게 내가 그 정보를 세부적으로 알기까지가 매우 힘들죠. 그러나 지금은 충분하게 인터넷으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프린트를 해서 한 번 읽어보고 두 번 읽어보면은 어떻게 저 지역이 개발될 것이다 라는 것을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부한 분들과 공부하지 않은 분들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잊지 마시고 꼭 여러분들이 각오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가 창출하는 곳은 땅을 확실하게 오르는 땅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린 겁니다. 국책 사업에는 고속도로라든가 고속철도 사업이라든가 국도라든가 또는 일반 철도라든가 지하철 사업이라든가 신항만 사업이라든가 또는 공항 사업이라든가 환성 주차장이라든가 또는 산업단지 조성 사업 등과 같이 국민적 필요성에 따라서 해결해야 할 개발 사업 등을 말하는 겁니다. 토지 투자자들은 국책 사업의 완성되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지, 국책 사업이 완료되면은 주변에 미칠 영향은 어떤 것 등이 있는지 여러 요소들을 잘 파악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국책 사업의 경우에는 확실하게만 이루어진다면은 기간이 문제가 될 뿐 수익률은 반드시 따라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왜냐? 사업 완공 시에 그 파급 효과는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최근 서해안 일대의 지역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죠. 인천국제공항이라든가 평택항 확장공사라든가 서남해안 관광 레저 도시 등과 같이 많은 사업들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처럼 이런 내용 등을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검색을 하고 자료를 프린트해 가지고 한번 직접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는 말이 그야말로 쉽게 다가올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그 지역의 지가 시세 변동 여부입니다. 땅값이 갑자기 급격하게 오르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느냐고요? 이 역시 인터넷으로 지역을 검색하다 보면은 그 지역의 시청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면은 충분하게 지가의 변동상을 매년 분석해 나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자, 국책 사업에는 어떤 것 등이 있느냐라는 것을 앞에서 간단하게 윤곽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좀 더 국책 사업의 진정한 내용 등은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은
인내심을 가지고 접근을 하십시오. 접근하면은 어느 시점인가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윤곽을 잡는 시간이 반드시 올 것이다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감사합니다.